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자,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과 아닌 종목 어떻게 구분하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CPI 쇼크가 있었다. 쇼크라고 하기에는 예상치가 2.9%인데 3.1% 상승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간다라는 것. 이 정도면 조기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구나라는 정도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다우지수 언제 조정을 받아도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크게 밀린 것도 없습니다. 쉬어가는 흐름 정도는 맞는데 이게 그렇다고 이제 주가가 아예 끝날 정도냐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그냥 숨고르기 하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8,000을 깬 것도 아니고 그냥 횡보 구간이다 정도면 돼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 문제될 거 없고 나스닥도 살짝 밀렸지만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상승 추세 구간에서 15,600 정도 살짝 건드리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조기 금리 인하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 속도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됩니다. 빨라지면은 그만큼 물가 안정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해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쪽을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도 2600 구간에서 그냥 지지력 테스트하는 정도죠. 그리고 개파락 나온 다음에 일부 되돌림 현상은 나왔습니다. 크게 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쉬엄쉬엄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 보시면은 수급 동향상 우리나라가 지금 25조 원 이상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25조 원. 그런데 오늘도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또 담고 있죠. 크게 주가를 이만큼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추세라고 보면 이제 시작인데 시작도 이제 시작 단계에서 뭐가 끝납니까? 어느 정도 좀 움직인 다음에 조정을 받던지 하죠. 그래서 그냥 숨고르기 하는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반등 타이밍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개장 초에는 마이너스 1.6%까지 내려가면서 실망감 있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고작 840도 회복이 안 되나 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반전 이뤄내면서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먼저 올라와서 끌어주고 그리고 나서 코스닥이 따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이게 더 정상적인 거라고 했어요. 작년엔 제가 멀리 못 간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코스닥은 좋은데 코스피가 올라와야 되는데 코스피가 계속 못 올라오죠. 그러면은 시장이 크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달라요. 올해는 코스피가 끌어주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싼 시장이다.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일본 증시, 유럽 증시 다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만 한참 남았죠. 이제 출발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증시다. 또 지금 탈중국 하겠다라고 미국이 계속 얘기를 하고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해당 산업들 IT 분야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쪽이나 다 보시면은 반사이익 얻는 국가가 어디예요? 반사이익 얻는 국가 최대 수혜 국가가 일본 그리고 어디예요? 한국 두 나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현상과 그리고 이제 환율 영향에 힘입어서 일본이 먼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한국 차례가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걸 갖다 붙여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나라만 너무 싸게 내려와 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적어도 좀 움직여야 저 친구들도 25조 원 매수했으면은 수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천 정도 가서 수익 실현한다. 그러면은 지금 출발하는 구간보다도 주가는 더 내려가겠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 친구들 목표는 3천이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사상 최고치 최소 부근 그리고 사상 최고치 돌파해서 잘하면은 우리 항상 정치권에서 말하는 4,000포인트 하는데 그 이상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은 봐야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 열어놓고 보시면 돼요. 단지 여러분들과 시각이 다른 거는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이고 여러분들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정도 흐름 충분히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머징에서 선진국 사이 정도에 있는 이런 증시 중에서는 가장 싸다라고 느끼는 이런 모습을 수급으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수급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를 봤더니 하이닉스 15만 닉스 건드려주고 14만 5천 원 구간은 잘 유지해 주네요. 이 구간에서 또 기존처럼 이렇게 횡보하고 돌파한 다음에 또 횡보하고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너무나도 좋은 움직임에 작년부터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고 이제 횡보, 상승하고 횡보, 이 움직임을 계속 반복해도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디램 업황 돌아서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디램랜드가 정상화가 되면은 당연히 HBM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CXL도 있고 앞으로 발전할 이제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장성까지 붙이면서 추가적으로 더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하반기에는 이제 AI 연구 거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다라고 하죠. 이 연구 거점은 한국이랑 미국에 만든다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쪽 2나노 수주 기대감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가 최근에 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중천장 정도 만들고 좀 오래 좀 쉴 거냐, 예를 들면은 비슷한 케이스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있었죠.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에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이후에 뭐예요? 4,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만원대까지 올라왔죠. 어마어마한 8배 상승 이후에 지금 횡보 구간 거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3만원 탈환한 다음에 살살 움직여 볼까 고민하고 있죠.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횡보 조정을 하면서 가격 조정도 일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움직일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또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 거의 뭐 3,000원 후반부터 올라왔다고 치면 38,550원이니까 진짜 10배 조그만 되게 올라왔죠. 450만 더 올라갔으면 저점 대비해서 10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주반도체도 쉬었다 갈 거냐 아니면 더 갈 거냐 여기 사이에서 고민하는데, 이거 간단해요. 35,000원 넘어가면은, 넘어가서 안착되면은 더 가는 거고, 돌파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거나 유지 안 되면은 여기서 한번 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가 최근에도 계속 이게 2만원까지 내려왔는지 좀 과하다, 올라간 것도 없다. 사실은 올라가서 28,000원 위쪽에 돌파했다 이렇게 내려와서 뭐 상승 N자형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24,000원 돌파 시도한 다음에 다시 2만원까지 내려온다, 이건 좀 너무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승폭도 너무 적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리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핵심이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금 늦게 출발한 감은 있는데, 역시나 제자리 찾아가면서 이제 3만원대는 가볍게 좀 안착하는 모습이죠. 자, 최근에 빠르게 올라와서 한 60%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요? 내일 가격을 잘 보시면 돼요. 내일 32,000원 위쪽에 안착이 된다, 32,000원 위쪽에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이탈하면은 정리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면 되고, 왜냐면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32,000원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쉴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28,000원 전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26,000원 구간까지 모아가면은 괜찮고요. 26,000원보다 아래로 내려와주면 뭐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 들고 갈 것인가 32,000원 대응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솔브레인홀딩스도 그렇고 뭐 어제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인 것 같아요. 솔브레인홀딩스가 어제 55,000원 구간 이렇게 건드려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럼 간단하죠. 65,000원 여기 구간에 살짝 걸려있는데 65,000원 내일 넘어간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면 되고, 안착이 안 된다 그러면 한 차례 차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올라온 다음에 휴식, 그리고 17,500원 지지력 테스트 위에 다시 올라오는데 22,500원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보유, 못하면은 여기서 한번 줄였다가 또 다시 보면 되겠죠. 가온칩스는 어제 상한가 수준에 들어가면서 이제 기대감 높였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10만원 구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10만원 쪽으로 붙어 가긴 할 텐데 요 10만원 구간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감사한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9만 원 유지가 안 되면은 한번 매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1,900원까지는 나왔어요. 그래서 정리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만약에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은 이제 9만 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10만 원 넘어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10만 원 위에서 치는 게, 쉬어도 올라가서 치는 게 강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오늘 CXL 관련주,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네오셈 같은 경우 지금 만원 아래에 있고 요 9,500원 흔들기 하고 있을 때 좋은 타임입니다라고 교육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번 주에 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상한가라고 보기에 몇 호가 못 넘어가 가지고 약간 못 미쳤는데요.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는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유지는 못했지만 거의 상한가 수준이다. 그럼 내일도 간단해요. 14,000원 유지하면은 보유하면 되는 거고, 14,000원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엑시콘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이제 슬슬 움직일 타이밍 됐습니다. 16,000원 아래 감사한 구간입니다. 기존에도 16,000원 구간 저항이었는데 이 구간 돌파하고 좋아졌습니다. 교육해 드렸죠. 이중청장 같은 흐름 만들고 조정 받았는데 이 아래는 과하다, 모아가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16,000원 회복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물량 실는 거고, 지금 구간은 19,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19,000원 유지되면 보유, 유지 안 되면은 22,000원 구간까지 보면서 22,000원부터는 물량을 조금 줄이면서 종가에 안착하면은 이제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안착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받는 구간 노리면 되겠죠. 요즘 시장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핵심 종목들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링크제니스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해서 싹 올라가면서 이제 7,000원 구간 넘어가니까 좋아지고 있죠. 이 종목도 이제 8,000원 딱 걸쳐놨는데 8,0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돼요. 8,000원 유지되면 보유하시고, 기존에도 계속 윗골이 달았죠. 이번에도 유지 안 된다라고 하면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추종하시면 되고,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뭐 이나노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추세적으로 올랐다가 살짝 쉬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14,000원 넘어가야 되는 구간에서 또 걸릴 자리에서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오늘 거래대금 실어준 건 좋으니까 내일 갭으로 해서 도전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간다, 개장초부터, 그러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14,000원 구간만 가면은 계속 윗골이 달고 이제 매도세가 강해진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요 아래 이제 11,50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요 구간부터 해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핵심 종목들 대응 전략은 이제 급등했을 때 무조건 뭐 따라붙는다라기보다는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YIK나 뭐 이런 종목들은 아직 뭐 덜 올랐어요. 이것도 네오셈하고 엑시콘 그 뒤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5,000원 구간 흔들기까지는 좋았죠. 그리고 저점 매수 구간 나오는 거 좋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교육을 해드렸는데 올라오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덜 올라갔죠. 7,000원 구간 돌파한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두 같은 경우도 어제 설명드렸는데 2만원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2만원 구간 매수 구간 줬죠. 그리고 나서 쓱 이제 움직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작년 3분기 실적이었죠. 실망감 나오면서 이거 신규 상장주 상장하는데 이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이 파주 사태라는 이름까지 나왔던 뭐 종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뭐 보수를 안 받겠다, 우리가 원하는 실적이 나올 때까지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한 뭐 150억에서 200억 뭐 이 정도 나오면은 이제 그때 보수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랑 인도 쪽에다가 수출하기 시작하면은 매출은 좀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두 같은 경우는 이제 활로를 미국뿐만 아니라 어려운 쪽 말고 이제 좀 쉬운 쪽으로 좀 뚫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우려감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뭐 우려감이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빠르면은 뭐 한 2분기, 늦으면 이제 뭐 하반기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되느냐가 관건인 거지, 매출 회복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닥권일 때부터 다시 한번 모아가는 거 방법이 되겠죠. 기존에도 요거 17,000원 이하는 이제 좀 과하게 내려오는 구간이니까 좋습니다라고도 교육해 드렸었는데, 이제 뭐 한 차례 뭐 28,000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2만원 구간 회복되는 요런 구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SFA 반도체나 이
이 패키징 관련 쪽 있죠. 이쪽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섹터들인데 SLP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두산에서 뭐 인수를 한 해 만에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7천 이 6천 원 후반에서 7천 원, 6천 후반에 7천 원 요 구간만 넘어가주면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두산에서 뭐 이미 두산 테스나는 인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은 뭐 너무나도 뭐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45,000원 구간 전후면은 아주 뭐 나이스한 구간이고요. 5만 원 회복되면 다시 뭐 6만 원 정도는 노릴 거고 6만 원 넘어가면 추세적인 상승입니다.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이 세 종목은 거의 뭐 묶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축 쳐져 있는데 18,000원만 유지되면은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구간이면은 충분히 싼 구간이니까 지금 반도체주들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주에 네오셈이나 뭐 가온칩스 뭐 어버브 반도체 솔브레인홀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 보면은 싹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패키징 쪽으로도 순환매 나올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3사가 올해부터는 이제 좀 공격적인 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작년에도 항상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LG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도 10조 이상, SK온이 7조 5천억 이상, 그리고 삼성 SDI는 항상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좀 공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데 뭐 2차 전지주들이 워낙 지금 시장에서 소외돼 있다 보니까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노려야 되는 수준이에요. 포스코 퓨처에는 30만 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회복했다가도 유지 안 되고 계속 이런 모습이죠. 보시면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좀 붙어줘야 이런 식으로 쭉쭉 붙어줘야 움직임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메말라 있다라는 거, 요런 부분 그만큼 이 분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움직이고 있죠. 이런 정도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엔캠 정도나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게 엔캠이 어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까지 급등이 나오면은 이제는 쉬어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윗골이 좀 길게 달아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를 조금 어느 정도는 해야 얘가 더 움직일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미 경고 받았죠. 거래 정지되고 단일가 매매하고 하다 보면은 또 약해지고 할 수 있다. 충분히 지금 뭐 전해질 쪽으로 해서 작년에 어려웠던 부분 올해 미국의 정책으로 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괜히 불꽃놀이 하면서 오늘까지 뭐 급등 흐름 나오고 오늘 내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예 종목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차라리 이렇게 윗꼬리 달아준 게 잘한 겁니다.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템포 조절을 해야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쓱 올라오고 있는데 자 지금 45,000원 구간 넘어와 있죠. 요 45,000원 유지되면 그냥 보유하시고 여기 유지 못하면은 한번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쪽은 뭐 몇몇 종목만 보시면 되고 뭐 광무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엔캠이랑 뭐 계약했다라고 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요것도 말씀드리고 3,000원 넘어가야 됩니다 했는데 결국은 3,000원 넘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4,000원에서 4,200원 사이 요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4,000원 구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매수가 좀 약해진다라고 하면 조금 줄이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캠트로스나 이런 쪽이 살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도 아직 7,500원 구간을 제대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 종목이 7,500원 구간을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7,500원 구간만 가면 거래대금 이렇게 쓱쓱 실어주는 거 보면은 이제 한두 번 건드리면 이제 슬슬 넘어갈 타이밍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봅니다. 자, 이 종목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재밌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급등 흐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수산 리튬의 대장주죠. 쓱 올라오면서 오늘 살짝 거래대금을 실어 주었습니다. 기존에 한 번 정도만 더 있었으면은 이제 움직일 타이밍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텐데 일단은 15,000원 회복된 거는 트랩 완성하는 거 좋고요. 18,000원까지 회복되면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거래대금 이 정도 붙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 구간에서 18,000원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 조금 줄이면서 보면 되고, 넘어갈 때 거래대금 실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거래대금 실어주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미래나노텍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15,000원 이제는 이탈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도 이탈하면 아예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 형식 만들고 회복하면은 그런 아예 완전 바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자, 로봇주들도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쓱 나오면서 두산 로보틱스 8만원 회복되는 거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대금 회복되면서 순환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이제 슬슬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뭐 고영 같은 경우가 반도체 로봇 양쪽 다 엮이면서 최근 좋죠. 이 17,000원 구간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해서 이제 거래대금 살살살살 실어주는 거 좋습니다. 고영도 괜찮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조기인 수설이 최근에 나왔죠. 그런데 조기인 수설 나오고 나서 갭상승한 다음에 쓱 밀려 내려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은 안 나와요. 17만 5천원 계속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걸리고 있는데, 여기를 거래대금 실어서 회복하면은 그때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2차 상승, 2차 랠리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움직이면은 뭐 SPG나 이런 게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PG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지금 뭐 36,000원 구간을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요 구간 32,000원 회복은 당연한 거고 36,000원 넘어가야지 새로운 추세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오늘 유일 로보틱스나 이런 쪽이 이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 종목도 뭐 28,000원 구간은 못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28,000원 회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여기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추세 한번 만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항상 LG그룹주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LG그룹주 쪽에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삼성보다 더 먼저 관심을 가졌는데, 그냥 삼성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이제 뭐 국무총리가 저 로봇 관련주 방문한다라고 하네. 대표적인 기업으로 어디 방문할까 할 때 로보티즈 먼저 방문하죠. 정책 수혜주부터 시작해서 뭐 가장 뭐 편안한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제 후발주 쪽으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35,000원 구간에서 저항받고 한번 밀려 있습니다.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요 구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게 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LG그룹에서 이제 핵심으로 작용하는 종목으로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LG전자가 최대주주죠. 그래서 요 종목이 이제 35,000원을 넘어가면 좋아질 수 있는데, 35,000원 구간 이제 한 1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 정도 더 올라가면은, 그리고 거래대금 한번 실어주면 좋은데, 기존에 요거 한번 빵 터질 때 있었고, 이번에 한 번의 돌파보다 한 두 번, 세 번 건드린 다음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계속 좋은 종목입니다 말씀드리는데, 주가는 바닥에서 계속 끼고 있어요.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지금 충분히 휴식 취하고 있는데, 25,000원 지금 저항 만들고 있죠. 그리고 2만원은 계속 이탈했다가 지켜주고 이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2만원 구간에서 이제 매직 구간 나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거래대금 만들고 이제 싣고 있으니까, 여기서 매직 구간 끝나면 보통 후발주로도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끝나면 25,000원 돌파하는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넘어가면은 또다시 또 뭐 화려한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뭐 12일 만인가요? 또 그랬네라는 정도 생각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 LIG 넥스원 비롯해가지고 방산 혁신 펀드를 이제 뭐 구성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IG 넥스원이 먼저 좀 움직이면서 13만원 다시 도전했는데, 얘도 13만원 돌파해야지 추세 다시 만드는 거죠. 13만원 기단번에 한번 돌파 시도한 다음에 다음 조항 건드려 놓고 이제 밀렸는데, 이때는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인수하면서 움직였는데, 13만원 회복하면 이번에는 방산 로봇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움직임 충분하다라는 거, 이슈는 충분합니다. LIG 넥슨도 실적도 좋고, 하나이어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이제 14만원 구간 회복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한번 회복 시도하고 쓱 거래대금 없이 밀렸는데, 오늘 거래대금 실어서 올라온 거 좋습니다. 14만원 위에서는 다시 한번 추세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룹주들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 쪽은 하나시스템이나 이제 세트레가이 이런 쪽까지 최근에 뭐 쉬고 있는데, 15,000원 뭐 흔들기 한번 하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쉬고 있었는데 31,000원 요것도 좋은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4만원 아래에 있는 건 좀 억울한 종목일 수 있는데, 어차피 제자리 찾아가서 넘어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트레가이도 제자리 찾아가야 되는 구간이고,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 요것도 12,000원 구간이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전도체주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제 뭐 세미나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 구간 뭐 생각하더라도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성델타테크가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재편된다고 해도 이 종목이 들어와 있는 거는 솔직히 저도 조금 의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지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제 한번 쉴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고도 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뭐 크게 쉬지 않고 저점 매수세가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딘가에서 수급은 좀 받쳐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수급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이거를 3월까지 계속 드리블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보름 정도 남기고부터는 이제 쓱 한번 이제 쉬는 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11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을 계속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볼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까지 이탈한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하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유심히 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CCS 같은 경우가 이게 정치권하고도 자주 엮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이제 한번 정리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CCS도 이제 내일부터는 보유하신 분들 이제 차익 실현하시면서 수익 좀 챙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남이랑 덕성 같은 경우가 최근에 쉬고 있다가 이제 깜짝 등판을 했죠. 이거 수단매 도는 거예요. 이 신성델타테크가 더 가면 안 되니까 CCS도 이제 그만 움직여야 되니까 얘네 움직이는 겁니다. 서남, 덕성 이런 쪽으로 돈 조금 분산시켜가지고 얘네 가지고 이제 돈도 돌려서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뭐 10,000원 넘어가면은 뭐 한 번 더 치고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적절히 뭐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뭐 서남 덕성 다음으로 이제 모비스가 이제 준상한가 수준 올라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7,000원 구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요거는 명확합니다.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4,000원 구간에서는 지지력 테스트 받고 그다음 지금 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다음 6,000원, 7,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 지금 선거 앞두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저출산 쪽이죠.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한다라는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가방 컴퍼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좀 힘이 약해요. 대신 거래대금은 조금 터져주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00원 기존부터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가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6,500원 넘어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급등주들 보시면은 계속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무작정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치고 가다 보면은 다음 저항 구간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급등해서 이제 거래 정지나 혹은 이제 단일가 매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숨고르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요것도 이제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7,000원까지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살포시 한 5,000원 구간 흔들기 나와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쓱 다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급등주들도 이런 템포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무작정 움직이면은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시켜버리고 이제 단일가 매매 들어가고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요 템포를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리고 했던 것처럼 요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가 뭐 기본 대장이고 삼성출판사는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 이제 상장 이슈까지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죠. 그래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가 이제 24,000원 구간에 한 차례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좀 볼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좀 탄력 있는 종목 중에 아가방 컴퍼니 다음으로 좀 많이 보이는데 요 종목까지 이제 잘 보시면서 8,500원 저항 이번에 넘어가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리소프트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다른 종목들을 움직이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지를 좀 잘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 들어오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소외주입니다. 그때까지는 뭐 체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보다는 그냥 보기만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주도 같이 봐야겠죠. 최근에 메가스터디나 이런 쪽이 올라왔다 쉬고 있는데 메가 MD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쓱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요거 3,000원 넘어가는지 잘 보세요. 3,000원 못 넘어가면 어차피 못 움직이고요. 뭐 애니 능률 같은 경우도 항상 뭐 비상교육 애니 능률 이런 거 같이 움직이는데 애니 능률도 지금 5,000원 구간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000원은 못 넘어가는 모습이니까 6,000원 넘어가는지 잘 보시고요. 5,000원 구간 내려오면은 뭐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 보시면 되고, 이퓨처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뭐 거래대금이 안 터지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거래대금 들어오고 나서 본다. 요거랑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헤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한번 위쪽에 꼬리는 달았지만 바닥권에서 오늘도 거래대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 터질 때 유퓨처 아이스크림 헤드 이런 종목들 거래대금 터질 때 본다.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들 이제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PBR 관련주도 이제 조금 쉴 때 됐다라고 하니까 지금 잘 쉬고 있죠. 거기에 CPI까지도 맞춰서 쉬는 구간 만들어줬으니까 쉰 다음엔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들도 계속 얘기 나오니까 이제 뭐 선거 때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뭐 이제 순환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싼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엔터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이브가 바닥에서 슬쩍 움직이기 시작해요. 20만원 아래는 좀 과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흔들기 하면 어차피 25만원까지는 움직이는데 이거 30만원 넘어서 40만원 것도 사실 이상할 게 없어요. 작년 실적이 엔터주가 그렇게까지 뭐 망나니 수준으로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가만 보면은 이게 망나니 수준이어야 되는데 연초만 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K팝 같은 경우 괜찮겠느냐 얘기 나오는데, 자 보세요. 매년 나오는 게 음반 판매량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K팝에서 뭐 일부만 이제 세계에 통하는 것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기사로. 그런데 매년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이제 활약을 할 때 뭐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BTS 군대를 가도 어때요? 군대를 가도 좋아지죠. 지금 매출액이 작년에도 5천억 이상 늘었고, 뉴진스, 르세라핌 뭐 그리고 뭐 세븐틴부터 시작해서 다 후배 가수들도 다 잘해주고 있잖아요. 영업이익도 어때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BTS도 군대는 같지만 솔로 활동하는 것들이 다들 이제 빌보드의 상위 차트 그리고 1위 대부분 다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이제 후배 가수들까지 뒷받침이 되니까 이게 K-팝에서 이제 뭐 일부 팬들만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는 맨날 우려감 가지고 이렇게 내리는데 이 우려감만 가지고 내릴 수 있는 주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만큼 만만한 실적이 아닙니다. 매년 추가가 되고 있고, 제가 코로나 때 공연을 못 해가지고 줄어든 이런 수익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 마케팅으로 하고 있고, 뭐 이 팬들을 찾아갈 수 있는 팬덤 플랫폼으로 해서 위버스나 이런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위버스랑 버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오프라인 쪽으로 계속 이제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코로나 시대 끝났죠. 그러면은 오프라인 공연이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온라인 매출까지도 추가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월드 투어 하는 거 우리 보고 싶은데 해외까지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국내 팬들이. 그럼 그런 거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제 VOD가 나와야지만 봤는데 VOD는 당연히 팬으로서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VOD 나오기 전에도 이 콘서트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 월드 투어 일정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그냥 라이브로 생중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매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 관련주 얘기할 때 제가 이 자동차주 말씀드리고 엔터주 항상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엔터주 이제 슬슬 여러분들 볼만하지 않나 싶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거래대금이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한데 슬슬 좀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여자아이들이 너무 이제 잘 나간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중소형사 중에서는 뭐 거의 뭐 기적적으로 너무 이제 인기가 좋은 그 걸그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걸그룹들도 출격하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주들. SM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인수되고, 카카오그룹에 피인수되고 나서 지금 뭐 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사실 SM도 지금 7만원 구간이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싼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매수해보는 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고,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JYP도 이제 자사주 50억 매수를 했죠. 이게 주가가 어려울 때 뭐 최대주주나 뭐 시오나 해서 자사주를 뭐 강력하게 매수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대금 안 들어온 종목들 싸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자사주를 주가가 안 좋을 때 자사주 쪽을 매입을 하면서 내가 자신 있습니다라고 자기 돈을 투자하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8만 원 회복할 때 여러분들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나. 하이브랑 이제 큐브 엔터를 먼저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JYP까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SM은 너무 내려왔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YG 엔터 같은 경우는 JYP는 50억인데 YG는 200억인데 왜 여기는 맨날 후순인가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완전체로 그룹 활동하는 거는 재계약을 했지만 개인 활동은 이제 따로따로 활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반의 이제 계약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신인 걸그룹 쪽으로 해서 뉴진스, 르세라핌, 뭐 아이브 이런 뭐 걸그룹들처럼 뭐 시장에 좀 뜨겁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뭐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 정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서 기대감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적을 채워줄 만한 이제 후배 그룹들이 올라와 줘야 됩니다. 뭐 게임사들이 신규 게임이 출시돼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뭐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가 됐던 아니면 아이돌이 됐던 뭐 신규로 이제 추가로 들어왔을 때 성공을 해야지 이게 좋아지는 거다라는 거, 요 부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제가 지금 자사주 매입 요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예로 요런 근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VT 같은 경우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의견이 있었죠. 감사 의견 비적정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악성 루머에 시달렸는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최대주가 이제 자사주를 3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만 주면 이제 한 49억 원 정도니까 이제 VT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뭐 50억 규모만 해도 나쁘진 않다 정도 뭐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더 한 500억 했으면 더 신뢰가 됐을 텐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대처했다라는 정도의 이제 시그널이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VT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실제로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거래 정지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리오는 또 반대죠. 여기는 이제 루머가 이제 이 상여금 지급 때문에 자사주를 매각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여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돈을 벌어서,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임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은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상여금 준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매각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루머가 이제 뭐 진실이고 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내려와 있어도 주가가 뭐 오르던 말던 그런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게 여러분들 유리합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자기네 자사주를 이제 잘 지키고 뭐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 관리를 열심히 하는, 기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실적 너무 잘 나와서 2,500억은 그러니까 5천억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2,500억은 바로 소각을 하고 상반기 실적 잘 나오면은 하반기에 남은 2,500억까지도 총 5천억을 소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잘 펼치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조정받을 때, 최근 이제 CPI나 이런 것 때문에 조정받을 때, 혹은 사실 지금 조정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중간중간에 그냥 이제 템포 맞춰서 추세 만들기 위해서 뭐 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 보니까 상승 후에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이제 관심 가질 때, 혹은 낙폭과대 주는데 내가 관심 가져도 되느냐 볼 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거래 정지당하고 이제 사라지고 뭐 이런 고통을 주는 이런 기업들은 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많이 추천해주고 퍼뜨려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